여러분은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출구에서 흔히 접하는 이 장치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리 없는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품목은 어떠신지요?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는 한국인만이 인식하고 활용하는 독특한 물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소한 도구 하나가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끓게 하며 격렬한 토론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품목인데 한 미국인이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며 한국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 물건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인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한 댓글은 매우 해학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최근 동해안에서 밀려오는 대게들의 집게발이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플라스틱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라는 황당한 주장이 제시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동조했습니다. 이는 다소 엉뚱하지만 미국식 유머 감각을 반영하는 일종의 언어 유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현지인은 이것이 배달된 용기에 비닐 포장을 절단하는 도구임을 정확히 설명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미국인은 그 정당한 사용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용기를 여는 도구라는 설명조차 쉽게 믿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물 기반의 음식이 배달 메뉴에 보편적이지 않으므로 포장 방식이 간결합니다. 햄버거나 감자튀김처럼 종이로 감싸는 음식에 이러한 절단 도구가 요구될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국물 음식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국물을 마시며 그 좋다와 같은 감탄사를 내뱉듯이 미국인 역시 뜨끈하고 칼칼한 국밥 국물이 주는 만족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국물 요리를 선호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배달 환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한국은 실로 배달 문화가 압도적인 국가이며 이는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이유를 내포합니다. 배달 시 용기가 함께 오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국물 음식을 배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짬뽕과 같은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맛은 일품입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짬뽕은 사실상 중국 기원의 음식이 아닙니다. 심지어 짬뽕의 원료격인 음식도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나가사키에 정착했던 중국인 이민자들이 나가사키 짬뽕을 개발했고 이를 참고하여 맵고 얼큰한 맛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바로 한국의 짬뽕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운 해산물이나 자잘한 고기가 첨가된 현재의 짬뽕은 한국 음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중국 음식이라 칭하는 것은 다소 기이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피자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이나 한국에서 흔히 접하는 프랜차이즈 피자,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 등은 이탈리아인들조차 이탈리아 음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형태의 피자를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주장하면 이탈리아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전통 피자는 형태와 맛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피자는 미국식 피자로 분류됩니다. 원산지 개념과 실제 변화된 방식을 혼동하는 이러한 현상은 짬뽕과 유사한 맥락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짬뽕 이야기로 흘러갔지만 결국 핵심은 국물을 배달하기 위해 엄청나게 단단하게 비닐로 밀봉하고 포장하는 방식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국물을 담는 용기를 배달에 활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분리수거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 일반 쓰레기와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만약 한국처럼 플라스틱 용기에 국물을 담아 배달한다면 환경 문제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물이 없는 음식 배달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감자튀김이나 햄버거와 같은 음식들이 배달의 줄을 이루며 이러한 음식은 국물이 새어나올 염려가 없습니다. 미국 내의 일부 베트남 음식점에서 쌀국수를 배달할 때 국물을 별도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배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배달 자체가 한국만큼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플라스틱 용기가 매우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정말로 잘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필자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데 단 한 번도 국물이 새어나간 적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콜라와 같은 음료조차도 포장 시 내용물이 흘러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의 배달 음식이 새지 않는 비결은 강력한 밀봉력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닐 절단 도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외부인들이 이 도구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식당을 나설 때 접하게 되는 후식 문화가 있습니다. 단체로 식사를 한 후 다른 사람이 계산하는 동안 남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씩 무료로 뽑아 마십니다. 계산대 앞에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말입니다. 참고로 이쑤시개 역시 한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 미국 식당 앞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인들은 이 커피 자판기의 정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기계에 커피라고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도 한국 식당에서 이 커피가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엇이든 주문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식사 후 후식 커피를 무료로 제공받는다는 것은 미국 기준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허위 정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한국 식당 메뉴판이 기본 음식과 사이드 메뉴, 그리고 음료를 별도로 구분하는 반면 미국은 항상 음료와 디저트를 분리하여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디저트용 커피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후식 커피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한국의 자판기 커피는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커피 맛입니다. 라테에 가까운 맛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커피 믹스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커피 믹스 또한 한국 고유의 품목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디스에서 브라질 출신인 엘리어스 원문 속 인물 대체 이건 도대체 뭐지? 나는 모르겠다 고 질문하자 다른 사용자들은 이것은 마약일 것이다. 만지지 마라. 코카인이다. 와 같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맞다. 이것은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마약이다. 아침에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2달 동안은 마약 검사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식의 장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커피 믹스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판 마약이라는 별명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용자가 한국인만이 아는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다니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당신이 결벽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커피 믹스를 뜨거운 물에 부은 후 비워진 스틱 포장재를 저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알고 있는 엄청난 생활 속 비결이며 필자 역시 커피를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빈 스틱을 살짝 접어 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비법이 미국 사회에 누설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에는 애초에 커피 믹스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맥심 커피 믹스가 수출되어 미국에서 일부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한된 사용자층만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주로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해 마시지만 커피 믹스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중독성 있는 물질, 즉 마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바로 이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 봉지 뒷부분을 꽉 잡고 있으면 설탕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탁월합니다. 커피는 앞부분에, 설탕은 뒷부분에 위치하며 놀랍게도 이 두 성분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한국의 제조 기술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컵에 내용물을 부을 때 뒷부분을 잡고 있으면 설탕이 내려가지 않아 단맛을 조절할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다만 이 커피 믹스의 맛은 미국인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너무 달고 우유 프림 맛이 강하다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프림의 맛, 즉 라테 맛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 커피 믹스만을 고집합니다. 필자는 한국식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선호하여 커피 믹스를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다 같이 고깃집에 갔을 때 커피 자판기가 있다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셔야만 비로소 식당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짜 커피 외에도 커피 자판기가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존재하지만 일반인이 자주 사용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즐겨 마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찰과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루기 적절치 않으니 관심 있으시면 이 영상 후 별도로 찾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또 다른 보기 드문 물건은 바로 우산 비닐 포장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장치를 보려면 부유층의 고급 가정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나 있어야 할 정도로 희귀하며 필자는 아직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를 처음 접하는 미국인들이 많을 정도로 흔합니다. 지하철역이나 건물 입구 등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이 장치가 많은 이유는 바닥이 젖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미국인들도 바닥이 젖는 것을 싫어하며 특히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문화 때문에 젖은 신발로 돌아다니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카페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으며 비 오는 날 전용 카펫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의 방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벗고 생활하며 카펫을 깔지 않고 우산을 비닐에 넣어두는 방식이 훨씬 청결합니다. 미국에도 이 장치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처음 보았을 때 단순히 비닐을 가져가라는 일반적인 장치로 생각했으나 비닐이 길게 나와서 의아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우산을 넣었다 빼니 자동으로 비닐이 포장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신기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만 있는 품목으로는 농부가 아닌 일반인도 작은 화분 관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호미가 있습니다. 이 호미는 미국에서 농부가 아닌 어머니들도 잘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평가가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물건을 창조하는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실용성은 종종 신미성과 동시에 추구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책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잘 찢어지지 않는 실용적인 종이를 사용합니다. 반면 미국은 오직 두 가지 유형만 존재합니다. 매우 실용적이어서 재활용지를 사용하여 색깔이 누렇고 싸구려처럼 보이는 책 또는 두꺼운 하드커버입니다.
미국에서는 하얀 종이로 인쇄된 예쁜 책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실용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이 정말 영리하고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모두 성실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을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드림